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영진 방송 아침 간추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 혹시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아직 선택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0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문재인 좌파 독재 그 5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 가고 좌파 독재가 종식되는 날입니다. 물론 어제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6시에 오후 6시에 나오면서 물론 종식이 나와서 방을 뺐지만은 오늘 취임을 하는 5월 10일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솔직히 문재인 좌파 독재 권력이 종식됐다는 이러한 것에 저는 춤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어제 문재인이가 5년간 있었던 청와대를 떠나서 마지막 퇴근길과 함께 이제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대깨문들과 또 그들에게는 영광스럽고 또 김정숙에게도 행복한 그러한 날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말로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통제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가면서 국민 갈라치게 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외면한 채 문재인의 통제하에서 지낸 43,824시간이었습니다. 무려. 그리고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군 통수권도 전부 이양이 됐습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늘 우리는 군 통수권자가 문재인이었던 게 저는 그랬습니다.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못마땅했고 불안했고. 근데 이제 군 통수권도 어차피 이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은 오늘이죠. 오늘 11시에 국회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으로 간다는 그 일정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국회 그 광장에서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 고별사에서 문재인 씨의 그 마지막 고별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며 끝까지 지지를 철회하지 말고 끝까지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열광하는 수천 명의 군중들을 보면서 물론 이거 현민이가 다 기억을 했겠죠. 함께 따라보는 합창, 이게 뭐 군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솔직히 무서움을 느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국민들 뿐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것은, 문재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를 합창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울컥한 그 기분에 제가 대통령 후보 또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모습에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멘트를 날릴 수 있는지.
정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시키는 그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아연실사를 했는데,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물론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립서비스의 멘트든 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문재인의 그 인성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고별사에서 이제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데 어떠한 얘기를 남기냐면, 오바마에게 이제 미국의 희망과 긍지의 순간이 왔다. 오바마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이명박도 뭐 구원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좀 있습니다만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뭐 이러한 그 구원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떠날 때는 그래도 따뜻한 축복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 성숙된 모습이 지도자들이 보여야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일반의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구호를 외치고 사랑한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평창 올림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공적인 개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ICBM과 SLBM을 계속 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핵실험까지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임자에게, 제가 윤석열을 지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지금 자유우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좌파 독재 권력들한테 권력을 뺏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과 그것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유정자와 기득권들에 대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민초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덕담 한마디 해주고 떠나지 못하는 그 원한을 가지고 떠나는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불행한 국민들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역시도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뉴스입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청문회 소식인데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한동훈에게 그 청문회장에서 공격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다 같은 편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한동훈이나 윤석열을 칭찬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근데 왜 이 공수가 바뀌다 보니까 완전히 그 융단 폭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은 이미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장관 임명, 인준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 한동훈이도 이러한 질문을 중간에 하더라고요. 이제 집중적인 포화 사격을 받다가 보니까 뭐 옛날에는 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 그런데 조국을 수사한 이후로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 설전과 반격이 그 오가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국한테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에 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조국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이 조국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한동훈이한테 사실은 농락당하는 거죠. 한동훈이한테. 그러면서 조국의 강 건너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보통이 아니다. 이 파상 공세에도 이 반격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로 IQ가 175가 넘는 것 같아요. 키 175, IQ 175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볼썽사나운 모습도 굉장히 많았죠. 한동훈을 제대로 공략해야 되는데 한 방에 없더라고요. 뭐 어떤 것도 없어. 그냥 신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이수진 같은 사람들은 이 동작구 국회의원인가 그렇던데, 뭐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샤우팅 계속 소리만 지르고, 한정훈이는 거의 비웃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이게 네티즌들도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괜히 소리 질러요, 괜히.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 정문회장,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이를 부적격자로 몰아내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홍준표가 대구시장 출마 국민의힘당 후보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승리에 대한 여유가 있었는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그 이재명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윤희숙이를 만약에 대항한다라면 그 굉장히 잘 된 거다. 근데 지금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홍준표까지 또 가세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투기 사퇴자가 자신의 격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 얘는 꼭 우파한테 이렇게 같은 편한테 총질을 하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놈이에요. 얘도 거의 문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원칙을 세우고 무게감 있게 대해야지. 이러한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국민의힘당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누군가 영웅으로 떠올리는 거를 극구 반대하고 떠올리면 무조건 짓밟아요. 이 대표적인 게 홍준표 같은 놈들이죠. 그럼 지가 이재명이하고 붙던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아니, 이준석도 안 나오고, 뭐, 안철수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신성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윤희숙이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좋은 건데, 그거를 지 페이스북에 대구시장에 그 선거에나 몰입하지, 그렇게 올릴 글이, 아니, 올릴 시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제 개항을 공천설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선언이 임박함과 동시에 이제 뭐 선언을 했잖아요. 출정식도 하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희숙이 이름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윤희숙이도 부르면 나가겠다고 한 거고. 근데 거기다 대고 같은 당 사람들한테 부동산 투기용으로 스스로, 아버지가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투자한 거에 대한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 민주당 같은 사람들은 한 명도 사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들은 그게 또 바보죠. 근데 얼마 사퇴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당 대표와 뭐 안철수의 인천 출마를 하지 않는 거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격을 착각하고 있다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인천에 가서 자객 공천을 해주면 나간다는, 공천을 희화화한다, 막 이러한 얘기들을 막 야당이나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가서 시간이 있으면 진짜 제가 몸이 10개면 홍준표 가서 낙선 운동하고 싶어요. 홍준표의 모습이 그 국민의힘당의 전반적인 어떤 기류가 아닌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키워야죠. 진 누를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역동성 있게 계속 그렇게 당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 누르고 튀어오르면 진 누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후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런 사람이 대구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돼서 앞으로 지난 한 4년간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봐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로 여러분들과 아침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5월 10일 역사적인 날, 여러분들 국수 먹으실 분들은 국수 드시고, 다른 거 아닙니다. 윤석열 뭐 정부에 대한 뭐 국수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이제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문재인 좌파 정부가 종식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국수를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희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